네, 2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요, 1층, 2층, 3층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 다음 법률 요건, 여기에 있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법률 요건 속에는 두 개로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라는 것들이 따라줬습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있으면 원인이 돼가지고 그 결과,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법률 행위는 어떠한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어떠한 전제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당사자가 원하는 그 효과가 발생하겠느냐, 이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학자들은요, 법률행위 요건을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를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유효 요건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 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단계에서는요, 계약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이 있다, 둘 간의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두 문자로 당, 목, 의. 그래서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겠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단계가 통과가 되면 계약은 성립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연구를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당사자는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요, 확정 또는 확정 가능해야 되고요,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되겠죠. 어떠한 계약이. 그래서 적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질서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의사표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그 하자가 없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거기 그 표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표를 생각을 하면서 방금 이 단계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서 의의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가 본래의 효과, 즉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 또는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법학자들은 2단계로 나눠가지고 처음 성립 요건이라는 걸 검토를 하고 그것과 효력 발생 요건으로 나누는데, 전자, 즉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 최소한 외형적으로 요건으로 하게 되고, 이를 결하면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2단계로 검토하는 효력 발생 요건 후자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1단계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지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서 이를 결하면, 이 말은 효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사자가 원한 바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성립 요건은 당목의, 목은 법률행위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 요건은 당사자의 능력으로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권의행, 네, 거기에 표시하시면 되겠고, 다음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 네, 이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구별 실익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별 실익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효력 발생 요건 유효냐 무효냐, 요거는 2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만약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이 말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성립했다라면 1단계 자체가 통과가 안 되니까
성립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유효 무효를 따지는데 불성립했을 때는 2단계 이러한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 네, 수험상으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하나의 실익은요. 다른 하나의 실익은 이제 둘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요. 판사를 설득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설득을 시켜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명을, 증명 책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이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 갖추어져서 계약이 성립했다. 성립 요건이 존재한다. 이거는 이 계약이 유효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유효 주장자.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송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유효를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계약의 성립을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약서는 여러분이 던져야 한다. 던지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되면 원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이처럼 효력 발생 요건이 부존재하게 되면 결하게 되면 여기가 문제가 있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 효력 발생 요건의 부존재 이 부분은 누가 입증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력 요건이 부존재하게 되면 이건 무효죠. 그 말은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노래 입에서 쭉 나오듯이 완벽하게 암기돼가지고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 실익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즉 1단계가 통과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2단계는 효력 요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흠결한 행위는 법률행위가 불성립, 부존재하게 되어 무효 취소 2단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다음 성립요건 즉 성립요건의 존재는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효력요건 즉 효력요건의 부존재 거기에 무효 사유 여기도 적어두시고요. 무효 사유는 누가 입증한다?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유효 요건인 확과 적사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 요건 하게 되면은요. 법률행위 목적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채권행위라고 그랬죠. 채권행위. 그거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물권행위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넘겨받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효력 요건 중에서 확과 적사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 사회적 타당성 이쪽 부분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그 다음에 확과 적 이 부분만 먼저 보면 된다는 겁니다. 양가 이번에 목적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수험상 중요한 것은 그 가로에 나와 있는 꼭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단골로 여러 차례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한다고 가정을 할 때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인 4월 1일 날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돈 주고 소유권 받기로 했다라면 그때까지 6월 1일까지 그 목적물이나 대금을 확정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확정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가에서 목적의 가능. 네, 이 부분은 거기에 적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약법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실현이
가능하여야 된다. 따라서 목적이 실현 불가능, 투자로 줄이면 불능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무효이라는 겁니다. 그랬고 일단 여기서의 불능은 원시적 불능에 한정된다. 이제 이 의미가 중요하고요. 이 의미를 바로 계약법에 가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양가로 4번에 목적의 적법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의 적법. 그렇게 됐을 때 목적이 적법해야 된다. 적법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규정들을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지켜야 되는 게 강제가 되니까 그거를 안 지키면 무효가 된다. 그런데 강행 규정 속에는 효력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 규정이 있다. 강행 규정을 위반을 했는데 그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이라는 것과 단속 규정으로 나뉘어 가지고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효력 이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얘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속만 하는 규정 여기에 위반을 하게 되면요 단속만 받습니다. 단속만 받으니까 그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거 요거 이렇게 확인을 해두고요. 그다음에 단골로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 규정의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반한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와 그다음에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행위 포장마차 가서 우동 먹었다. 그러면 그 주인장은 단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동값을 내야 한다. 그 우동 판매 행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라는 것.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에 가가지고요 하루를 숙박을 했다. 그러면 그 주인장은 역시 제재를 받을 수 있겠지만 숙박료는 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의 예들을 쭉 한번 보게 되면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이거는 한도 초과 부분이 무효라고 판단을 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를 업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업으로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읽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 애들만 유효하다는 것만 알면 전부 다 문제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2년도 6월달 판례가 하나가 나와 있죠. 조금 전에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 무효라고 했고요. 판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때는 그 수수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업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 가지고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네, 이것만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그러면 이러한 강행 규정들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효과가 있겠는가? 간단하죠.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효이다. 이건 상관이 없는데요. 무효인 계약에 따라서 이미 그 이행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이행하기 전이다. 그러면 이때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다음에 이행을 해버렸다. 무효인 계약에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그러면 이때에는 이행한 것을 반환을 받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이행할 필요도 없는 걸 이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당하게 이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인 것이고 당사자의 추인이 있어도 유효가 될 수가 없고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죠. 그리고 그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 법률행위가 강행규정 위반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기한 이행이 있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반면 이미 이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교재 마지막 부분에 남아있는 그 부분,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의미는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효는요, 효력이 없는 것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에 위반한 사람도 그 누구나에 포함이 되니까 주장할 수가 있다.